FC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30일에 부산건설의 50억 그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준 사람과 좀 받은 사람 기소가 됐는데요.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던 검사,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를 아예 빼버려가지고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가지고 뭔가 아예 만들어오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신이나 이런 것도 좀 국민적으로 좀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주식이 3,450주입니다.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국가 조작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자, 영상에서도 봤지만 어제 법사위와 행안위는 밤늦게까지 이재명 대 김건희의 대결이었습니다. 유정아 실장이 챙겼고요. 자, 오늘도 관련 속보가 많은데 우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이라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김용 부원장이 8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발표를 저희가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통화한 상대도 김용과 정진상 두 명이었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돈을 준 사실을 폭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은 체포 이후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면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예상대로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민주당은 수사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회유,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이어갈 거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 또 해볼게요. 오늘 교육위에서는 논문 증인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1일 종합감사 때 이몽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논문을 지도한 전승규 교수는 이번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정 교수가 국감장에 안 오면 국민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단정 짓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전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폈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나저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9.19 군사합의를 깨는 도발이 있었다는 거죠? 네, 북한은 오늘 낮 12시 30분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치면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한 건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게다가 포격의 원인이 우리 측에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반응도 보였는데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큰 뉴스가 많아서 속보를 전하느라고 시간을 꽤 잡아먹었네요. 퀴즈 준비했더라도 내일 할게요. 내일 2개 해도 되나요? 이거 내일 할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속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뉴스가 많아서요. 일 다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어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연일 주장하고 있는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말로님께서는 그냥 논란거리 만들어서 편가르기 하려는 걸로밖에는 여성표는 필요 없고 남성들 표심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인데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공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걸 교육할 사람들도 군인들일 거고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할지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잇따라 봉사활동에 나섰던 사실이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는 첫 단독 공개 일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응답하라 다정에서 들어보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서 오늘은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죠. 그만큼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어기는 도발 어젯밤에 이어서 조금 전인 오늘 낮에도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벌써 이번 주 중간까지 왔습니다. 수요일에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윗선 수사, 적반하장, 불명예 퇴진, 쌀 매입 의무화, 월드컵 D-30입니다. 그야말로 성동격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속보가 들어와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번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입니다. 오늘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출석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노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이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9년 11월 검찰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먼저 11월 2일입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어민 2명이 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어민들이 쓴 자필 보호 신청서를 토대로 귀순 의사표명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가안보실에 전달하는데요. 이틀 뒤인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서 강제 북송 방침 정해졌고요. 당국의 모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1월 7일 결국 어민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네, 검찰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 청구도 감행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당시 군 첩보문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잦은 월북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과 관련해선 해경이 당시는 3차례의 중간수사 보도자료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잦은 월북이라는 당시 발표 거짓으로 본 겁니다. 서해 공무원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발견이 되고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형사 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두 사람, 특히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질 주요 변수인데요. 검찰 선후배 출신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전망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결정이 잘 됐냐 잘못됐냐.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뭐 숨기고 속이고 뭐 호도한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전직 장관, 전직 해경청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주의 우려가 일단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낮죠. 중요인물 두 사람을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기각된다면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또 특히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소명도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와 야 어디에 적을 뒀느냐에 따라 다른 전망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에선 영장 청구 왜 하필 어제 했느냐에도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감사원의 이제 감사 결과에 이제 호응하듯 검찰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감사원과 검찰이 실질적으로 한 몸통이 돼서 서욱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정치 보복의 큰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대신해준 셈이다. 검찰한테 소위 판을 깔아줬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제는 또 마침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송경호 지검장 앞서도 들려드렸지만 이번 수사에 대해 시종일관 헌법과 법률 강조하면서 단호한 답변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꺼내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계 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획사정의 끝,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죠.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중간다리 내가 끊겠다. 그만큼 나는 떳떳하다 주장하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런 박 전 원장에게 또 산티아고 순례길을 권합니다. 다만 좀 일찍 다녀오라고 하는데 왜일까요? 박지원이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의 칼날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진술을 하죠? 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국정원장을 간 것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진술을 하죠? 제발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은 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산티아고 좀 갔다 오셔서 좀 수행을 더 하시면 통찰력도 늘어날 텐데 다만 출국 금지가 곧 되실 것 같아서 빨리 좀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픽은 적반하장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반쯤 서해상으로 폭포 배벼발을 쐈습니다. 북상 한계선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어젯밤 250발을 쏴서 합의를 위반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9.19 합의 파기 가능성 언급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래도 안 깰 거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네, 최근 북한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도발한다, 위반한다, 나만 훈련 탓한다입니다. 어제와 오늘 도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오늘 낮 도발 직후에도 북한 총참모부는 적들이 또 군사 도발을 해서 위협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들 모두 우리한테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트집 잡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당국은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와중에 기존 도발 공식은 깨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포 사격,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 동안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국을 배려해서 도발 수위는 포 사격으로 조절했다는 분석 나옵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최근 이어진 북한 도발에 전략 폭격기 괌에 배치했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곧장 우리 영해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군불 지폈던 전략자산 상시 배치, 여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ll, we have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very longstanding and will remain longstanding. Again, we'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to include Japan, to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throughout the Indo-Pacific. 네, 물론 우리 정부 발표대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 같은 핵 무장론에 대해선 아예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Escalation of those kinds of threats or speculation, I don't think help the situation. 네, 이 핵무장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의 식민사관 논쟁 중에 꺼내든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핵무장 주장은 당권 주자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 나옵니다. 집권 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파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9.19 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불명예 퇴진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SK CNC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100% 돌아오면서 복구 작업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편리하게 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궁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월 대표 내정자 시절에 주가 15만 원을 만들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 말로 화제가 됐죠. 약 8개월 만에 주가 오히려 떨어뜨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말과 함께 불명예 퇴진한 겁니다. 카카오는 유료뿐만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는데요. 비판을 받았던 SK와의 책임 소재 공방도 보상부터 마친 뒤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쌀 매입 의무화입니다. 시중에 넘치는 쌀은 정부가 반드시 사도록 하는 내용이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개정안 다음 관문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처럼 수적 우세 점하고 있지만요.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죠. 법사위 명성에 걸맞게 또 한 번 뜨거운 공방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월드컵 D-30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벤투호의 최종 명단 다음 달 12일에 발표되는데요. 손흥민, 김민재 선수 등 공수 에이스가 총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팀 36년 만에 본선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그 기운 받아서 2002년 홈구장에서 이뤘던 4강 신화, 그에 못지않은 좋은 성적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원래 국회 상황실에서 다룰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지금 속보를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영상은 이제 압수수색 당시 영상인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검찰이 오늘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오후에 이제 민주연구원이 이제 민주당사에 있는데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그 당직자들과 충돌이 빚어졌고요. 결국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 지하 식당에서 대기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자 민주당이 지금 긴급 공지라는 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공지를 한 건데요. 제목은 이제 비상상황 공지라는 거고요. 이 내용을 뭐 짧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고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긴급 공지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갔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정감사가 지금 다 중단이 됐네요. 일단 다 중단이 되고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사로 아마 집결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글쎄요 뭐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몸싸움과 또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앞서도 제가 그 백다혜 반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이제 체포하면서 이제 대선 당시에 선거자금 수사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속보가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속보 반영해 가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얘기나 배경은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에서 다뤘던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청와대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전 정부 올가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확보한 SI, 즉 특별 취급 기밀 정보에서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지만 그때는 아직 완성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24일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피격 사건의 전말 일부러 은폐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서른 의원은 사건 당시 군은 이 다각도적인 분석을 통해서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긴급 전체 회의에서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 정권의 안보 관련 사건을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면서 그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정부 인사가 아니라 수사 번복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양곡관리법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거죠. 네, 그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와 판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 민주당은 농해수위 안건 상정과 안건 조정이 처리 그리고 전체회의 의결 등 이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 후유증을 보고도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경우 후유증으로는 이 쌀의 과잉 생산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도 매년 1조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이 개정안 앞서 제가 전해드렸지만 물론 국회 법사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관계자는 물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아니죠. 검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충돌 영상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윗선 올라가는 서해 피격 강제 북송 수사, 민주당 대통령실 기획 사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죠. 대선을 앞두고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듯이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4년 도정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이재명 지사는 도덕성의 우려를 온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완전한 차별화, 새로운 경기도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김동연이고요.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한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에게 마치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이고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은 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모욕이고 위원장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심중히 경고를 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앞으로 가져서 결단을 내리겠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소신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이재명 국감 2라운드로 치러진 어제 경기도 국감 장면입니다.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이라는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의 말에 결국 저녁부터 다시 파행이 됐습니다. 경기 남북부 경찰청이 대상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테 치러지면서 반쪽 국감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의혹들을 전담 수사해온 곳이죠. 국민의힘은 최근 재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간 성남FC 후원금 의혹, 과거에는 왜 밝혀내지 못했냐고 질타했습니다. 160억 원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에 흘러들어가서 상당하게 현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확인했어요. 검찰로 넘어가면 이 정황이 파악이 되고 분당경찰서는 이거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까? 경기 남부청에 대해서 이재명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했는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비난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보고 안 듣고 있는 겁니까? 분당선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불송치에서 송치로 결론을 바꿔서 이렇게 검찰에 넘긴 이유요. 동일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글을 한 편 공유를 했는데요. 수년간 수사를 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조작 수사라고 이 프레임을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을 한번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조작 수사 폭로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검사가 이번 사건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반부패 수사 1부장인데요. 엄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좌천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인사다라는 설명도 함께 달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엄 검사, 윤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과 근무연이 있는 핵심 인사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성남FC에 후원한 두산건설의 대표가 기소가 될 당시에 이 대표와 정진상 부실장이 이미 공범으로 적시됐던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검찰의 답변 들어보시죠. 두 분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소 당시에 이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네.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속 열심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새로운 수사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새벽 검찰에 전격 체포된 겁니다. 자택과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시점을 살펴보면 대선 경선 직전이죠. 어디서 이 돈이 나왔느냐? 대장동 민간업자인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이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수를 확보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 김용 부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요. 대선 캠프에서는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과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또 정진상 부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목이 됐던 발언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조합하면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용,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도원기를 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는데 네, 김 부원장의 혐의를 검찰에 진술했다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한 차례 연기가 돼서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유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이 접촉이 잘 안 되더라라면서 검찰이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기타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례는 기소가 됐고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은 수사 중입니다. 네, 오늘 체포된 김용 부원장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불법 자금 수수했다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검찰을 향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조작 수사 프레임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네, 김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검찰의 칼끝 이 대표의 코앞까지 온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처하는 이 민주당의 태도는 어떨까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소위 민주당은 비교적 좀 조용해지지 않았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는 한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그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균열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죠. 친문으로 불렸던 이 전재수 의원, 이 대표가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출마 전에 2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 산점을 직격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고도 주식 투자할 생각이 났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그때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안민석 의원은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정면 비판을 했죠. 소위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건데요. 조홍천 의원은 다시 안 의원이 오히려 대왕 갈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전재수 의원은 할 말 한 거다.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에 뭐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성역이 있다? 뭐 그렇게 들려요?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네요.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국감에 대항하는 민주당의 카드,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입니다. 오늘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그리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죠.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를 하면서 질타가 쏟아졌는데 모레 22일 교육위의 종합국감장에는 이 두 사람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논문이죠. 이 멤버 유지 논문의 지도 교수인 전순규 교수는 여전히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 교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민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내 관련 정도를 보면은 당일날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불출석하면 반드시 동행 명령 발부해야 합니다. 그분의 행태 보면 이건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에요. 국민대가 보여준 이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대 청문회 이거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이 관련자들을 끌어내야 된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전 교수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된 증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거,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레 종합국감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이 이렇게 알려졌죠. 어제 대한적십자사 주최의 바자회에 참석을 했는데 영부인들과의 만남, 해외 순방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을 공지한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김 여사의 사실상 첫 공개 일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행사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김 여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행사장의 리본도 좀 자르고 넥타이와 코트, 공예품과 고추장 등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의 바지를 고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멋지시네요. 이거 5,000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저 입주가 완료가 되면 김 여사의 보좌 인력도 보강이 좀 되고 공개 일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행보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그 부인의 경우가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나는 봐요. 본인이 대통령을 부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대통령을 위해서 옳은가를 갖다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오늘 검찰에 체포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에 재직 중이죠. 검찰이 야당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체포. 대장동 일당의 수억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본격화.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고 또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는 속보 제가 앞에서 전했습니다. 관련한 영상도 저희가 앞에서 지켜봤는데요. 일단 좀 얘기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현장 상황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 전격 체포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용 부원장이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택과 민주연구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에 검찰은 나섰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용도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민간 개발업자인 천화동인 사호 남욱 변호사에게 이 요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남 변호사는 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에 이걸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요.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을 또 해서 결국 김 부원장에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돈을 받은 시기는 지난해 4월에서 8월로 알려지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입니다. 네, 그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인정했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당시 이제 함께 성남시 시의원이 됐고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는 그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사직한 이후에 물밑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를 꾸렸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검찰은 이 김 부원장이 재직 중인 이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충돌을 빚었는데요. 지금 곧 있으면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 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좀 서로 충돌을 빚는 모습이죠.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검찰의 출입을 막고 있고 검찰은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은데요. 민주연구원은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격인 조직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전례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맞섰고 검찰은 이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측은 지금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이 당사 건물 이 8층과 10층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김 부원장 측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당사에 들어간 이 검찰 수사관 2명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속보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이제 의원들을 전부 이제 당사에 모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당사에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왔다면서 이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금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끌어보려는, 이제 해결해보려는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내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게 되는 이유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히 진실을 마주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 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라면서 불법 대선 자금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현장 상황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중이라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앞에서 지금 집회를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이런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11일부터 임명장 수혜 받았다면서 왜 여기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치 수사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인이 도착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막을지는 저희가 앞으로의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지금 이제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김 부원장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소환조차 없이 긴급 체포에 나선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도 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과 전격적인 체포는 김용과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 대표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둘러싼, 증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잖아요. 앞서 이제 류정화 실장이 소개했던 대로 지금 이제 유지 논문 지도 교수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와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징계를 놓고서도 공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위 국감이 사실은 서울대가 대상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데 이 징계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총 20명이었는데 단 2사람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 교수, 이진석 교수입니다.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60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합니다.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징계 요청을 받은 최초의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직하시게 생겼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오세정 총장은 지난 7월 말에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시효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1심 판결 전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징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본격화로 제목을 잡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빅반장입니다. 정의원 여러분들 그동안 추우셨죠?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내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따뜻해졌으니까 할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오미자와 도라지, 무화과가 기관지에 좋다고 합니다. 음식도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살펴보면요. 김건희 여사 봉사활동 행보 공개로 전환,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킴스님, 권력자가 자기의 흠을 지우려 권력을 이용하는 봉사가 과연 국민의 눈에 진정한 봉사로 보일까요? 라고 하셨고요. 한빈님께서는 영부인으로서 분명 역할이 있는데도 부정적인 눈들이 무서워서 계속 숨어 지낸다면 영부인으로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이웃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됩니다. 좋은 일만 계속한다면 결국은 손뼉 치면서 알아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PA님께서는 앞으로도 꾸준하다면 욕할 이유가 있나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현군님, 제발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는 어디로 간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볼프강님, 공개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박우스님,
조용히 내조만 한다더니 활발하게 움직이시네요. 좋은 일 하실 거면 거짓이 아닌 진심이기를 이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강경투쟁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속속 정계로 복귀하고 있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서 황교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대신해서 수도권 총선을 이끌 인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여권에 올드보이들이 대거 귀환을 했죠. 정부 주요 요직을 맡는가 하면 당대표 경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김문수 이 3인방. 자유한국당 시절 이른바 삭발투쟁의 전면에 섰던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저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자유한국당 더 힘차게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1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2호 삭발을 감행했는데요. 관심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과연 삭발을 하느냐였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조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검색어에 나경원 딸, 나경원 사학비리 본인이 너무나 많은 흠이 있습니다. 본인이 삭발을 하는 결기를 보였어야죠. 나 부위원장 끝내 삭발은 하지 않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되레 역풍이 분 겁니다. 릴레이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국회가 아니라 국조사가 돼요. 국조사 알아요? 국회 조계사가 되게 생겼어요. 이게 웃으면서 하니까 희화가 되잖아요. 그나마 삭발 투쟁이 남긴 것 중에 하나, 황 전 대표가 이 모발의 꼬리표를 뗐다는 거죠. 황교안 이렇게 딱 치면요, 가발이 먼저 뜨는데 그거 가발 아닌데요, 그죠? 아니 삭발하고 나서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가발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당시 탈모인들 사이트에서 알고 보니 상위 5%다. 풍성충이다. 배신감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내심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삭발 1호와 2호, 이후 본격적인 아스팔트 사나이의 삶을 시작합니다. 부정선거론과 색깔론을 앞장서 설파했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신실한 분들로 알려져 있죠. 이 정도면 소신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로 봅니다. 아니 근데 4.15 부정선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치러진, 그러면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입니까? 대선도 저자들은 부정선거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애썼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들이 이기려고 하던 그 1, 2표 차의 승리를 결국 0.73%로 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반면 나 부위원장은 원내 투쟁에 집중을 했었죠. 패스트트랙 전국을 지휘한 총사령관이다. 훈장 아닌 훈장을 달았습니다. 국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기소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국회법을 위반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새 나경원 의원이 뭐 그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뭐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거긴 그때 총사령관이에요. 그 패스트트랙 때. 강경파 3인방의 부상.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데요. 황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며 던진 이 말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현재 국민의힘 2년 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해 창당한 미래통합당이 모태가 됐죠. 이 합당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당에 들어온 인사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적이죠. 당내에선 중도와 개혁 보수, 이른바 당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인사들인데요. 강성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 3인방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에 소문난 별밤지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들의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먼저 안 의원, 당대표 경선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 당시 약속에 주목을 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에 윤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안철수 사실 이 의원한테 어떠한 언지를 혹시 주지 않았느냐. 약속사항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서 이 사람이 입당도 하게 됐고 합당도 하게 됐고 그래서 역시 또 당대표를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글쎄요. 언질이라 단일화 합의문도 깜빡했었죠. 이거 필요 없으세요?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차기 대권주자는 안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전에 당대표 한 모습들을 보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리고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대권 나가려면 네 사람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다. 반윤의 상징이 됐죠. 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가서 당내 기반이 확실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유 전 의원의 당내 기반, 이준석 전 대표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본인은 동지들이 있다곤 하지만 실체가 불명확합니다. 세력이 제가 왜 없어요. 우리 당 안에 개혁 보수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전부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고요. 옛날과 같은 무슨 개파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철학과 가는 길이 같은 동지들은 있는 거예요. 당장 스피커 전쟁에서도 수세에 몰렸습니다. 친윤계 인사들 오늘도 일제히 마이크를 잡고 유 전 의원에게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당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5대5 비율로 했는데 이때 유 전 의원이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한테 패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 관건이다. 늘 말하는 개혁 보수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주로 그분이 당에 좋은 리더십을 보이기보다는 좀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는.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은 어떨까요? 윤리위의 추가 징계와 무고죄 검찰 송치로 정적인 코너에 몰렸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봤는데요.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은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걸로서 마감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정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공천이나 받겠느냐 물음표가 달린 상태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뭐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공여지척이라도 공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글쎄요, 친윤계에선 이미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수도권 선거를 이끌 사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골고루 잘 싸워야 되지만 또 뭐 대표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뭐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국회에서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어떤 신선한 바람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가급적 그 총선에 참여해서 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바람, 치어리더 같은 정치인 한 장관이 있는데 굳이 이 전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싶습니다. 한 장관의 총선 도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달려있다는 평가죠. 일부에선 40%는 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과연 총선 전에 가능할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정과 상식, 실현 방안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위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탈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봐요. 네, 자 오늘 정치권 속보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임 뒤에 이제 처음인데요.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 88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다 함께 선거를 겪은 동지들이라면서 반가움과 미안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서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자 윤 대통령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주사파라는 그런 발언이 도마에 올랐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종북 주사파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서울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면서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이 좌우를 가리지 않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배척하는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조멘토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유체커가 또 다 설명을 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김문수, 도로 한국당, 한동훈 총선 차출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양쪽 진영의 빅마우스로 꼽히죠. 강용석 변호사와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인데요. 두 사람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강 변호사에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은 정치권에서 공정성 논란이 뜨거운데요.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준석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보고 강용석 자꾸 일부러 강용석 프레임 씌우려고 뭐 강용석이랑 친하면 뭐 무슨 큰일 나나요? 강 변호사님 이준석보단 낫지. 근데 이제 상상납 받는 것보다는 뭐 낫죠. 알겠습니다. 와이프랑 잘 지내는데. 네, 김소연 변호사, 이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이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정치판이죠. 이제 강 변호사와도 이준석 전 대표만큼이나 멀어진 걸까요? 선거 이후 4달여가 흐른 지금 김 변호사가 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강 변호사가 선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오늘 이 후원금이 많이 모여서 오늘 이제 최대 모일 수 있는 게 오늘 얼마 정도죠? 22억. 22억. 오늘 22억을 한두 시간 내에 싸그리 다 모아서 이 돈은 오로지 선거에만 쓸 수 있는 돈이죠. 저희가 뭐 가세연의 무슨 뭐 뮤지컬 박정희나 뮤지컬 스타 K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이고요. 오로지 우리 강용 소장님 선거에만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후원 계좌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 지난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겠다면서 복당을 신청을 했지만 불허당했죠. 그러자 무소속 출마로 경로를 바꾸고 유튜브 채널 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후원금 모금에 나섰는데요. 만 24시간 만에 2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이 후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슐랭 가이드의 그 미식회를 찍다시피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후원금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쓰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풀악셀 받고 회식비를 그걸로 냅니까? 대구에서 결제한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네, 김 변호사가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이 선거 이후에도 한동안 강 변호사와 한 배에 타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부턴 이미 손절각을 재고 있던 듯합니다. 그러다 선관위가 이 강 변호사의 선거 후원금 집행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자 이번 기회에 배에서 내린 셈인데요. 저 이번에 내려요. 김 변호사는 크게 4가지 유용 의혹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강 변호사가 자신의 가족 회사인 준컴에 수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집행했다는 의혹인데요.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5억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선거 관련 일을 맡긴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강용석 후보 본인의 가족 회사였습니다. 네, 준컴은 이 강 변호사의 아내인 윤모 씨가 줄곧 대표를 맡아 오다가 지난 4월 사임을 한 업체입니다. 선거 당시 강 변호사가 이 준컴에 맡긴 업무는 선거 공약 이벤트 진행과 홍보, 광고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 등본상 준컴의 사업 영역은 이 정치 컨설팅이나 이벤트 진행, 홍보 등과는 무관했는데요. 이 밖에도 당시 강 변호사 본인이 출연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 이 가로세로 연구소와 그 관계사에도 선거 관련 용역비를 수억 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죠. 강용석 캠프는 강 후보 자신이 주요 출연자이자 경영진인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선거 영상 제작 비용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후원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 변호사를 도왔던 과거를 속죄하는 심정이라고 토론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이런 이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후원금 모금에 앞장서고 수석 대변인 요청을 받아 선거를 도와준 부분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강 변호사는 선거 직후 영혼의 단짝이었던 이 가세연 김세희 대표와도 불화를 겪었죠. 당시 표면적인 내분의 이유는 이 선거 패배 책임론과 단일화를 둘러싼 이견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면에는 돈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 눈에 걸리는 건 한 가지 더 있었나 봅니다. 이 가세연 현재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죠. 그 와중에 강 후보는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슈퍼챗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브라운님 감사합니다. 초코파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오늘부터 이제 나는 저기 후보 아니니까 다시 슈퍼챗 받아야지. 이제 와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위기에 빠졌는데 본인 채널에서 슈퍼챗 받으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가세현과 갈라선 강 변호사 여전히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익 창출에 여념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찬도 이 20년 집권론 이런 어떤 자기들도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툭 던짐으로써 다만 이 김세희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이 김 대표와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건 전혀 아니라면서 이 냉각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김 대표를 사랑한다고도 했는데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정산할 게 남았단 말 같기도 합니다. 빨리 가자 집에. 아 진짜 이랑 어울리지 마. 얘가 돈 주니까 따라다니지. 아유. 오른쪽 진영이 이 강 변호사의 돈 문제로 시끄럽다면 왼쪽 진영은 이분의 공정성 시비로 떠들썩한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네,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입니다. 이 친야권 성향인 김 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설왕설래가 한창인데요. 이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김 씨를 대표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 여론조사 꽃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4월 여론조사 기관 설립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데는 여론조사 업체의 편향성도 작용했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사, 정당, 기업, 의뢰를 일치 안 받고 별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합니다. 김 씨가 내세운 여론조사 업체 설립 명분, 이 독립성과 객관성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김 씨 스스로 방송에서 특정 정당의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 TBS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선 김 씨가 진행한 뉴스공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공정 방송은 TBS의 정치성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이 1위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기라는 것은 홍보성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도 어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는데요. 심의위원들은 시종일관 뉴스공장 제작진들에게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선전방송이지 무슨 언론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심의위원들은 뉴스공장이 공정성을 잃은 몇몇 장면을 짚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하고 이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압수수색했지 않느냐.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딸을 결국은 고조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미 의사가 된 딸을 그거하고 자꾸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저작물 대필 의혹을 비교하는 대목인데요. 이 대담자 2명이 이 당시 한 장관 관련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의위원들은 이때 진행자는 한 장관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균형을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진행자마저 이 대담자와 같은 편에서 방송을 한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 뉴스공장 제작진은 한 장관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해명들과 반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선 당장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김 씨가 편향성 논란을 자초한 마당에 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의 중립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저는 참고는 되지만 요즘에 김어준 씨 같은 분도 여론조사 기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분별한 여론조사도 지금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선 양측 진영의 두 인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둘 모두 활발한 방송 활동에 힘입어 양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상당한 여론 동원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용석은 돈 문제로 시끌, 김어준은 동정성 문제로 들썩. 네, TBS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강택 TBS 대표가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한 달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이제 건강상 사유인데요. 어제 관련 보도가 나왔고 관련해서 이제 노조의 사퇴 압박이 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관련해서 TBS 관련해서는 또 서울시 쪽에서 이후에 속보가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은 누가 좀 챙겨봐요? 네, 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당사는 박 맞고 잠깐 보내도 되고. 아, 네. 현장에도 좀 가죠. 국감이 다 멈춰. 몸을 두 개로 나누시죠. 그냥 하면 되죠.